간첩이나 테러들 보면은 이제 몇 년씩 이렇게 사실은 훈련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테러에 가담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북한에는 사실 여인 암살, 테러 이런 건 전문 훈련하는 특수부대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런 애들을 인입하지 않고 외국인들을 평범한 여성들을 인입했다. 이거는 북한이 혹시 문제가 되면 꼬리를 자르거나 빠져나가려는 구멍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여성들을 인입했다라고. 아니 거기다 뭐 유사한 사례들 보면은 일반인을 섭외를 했더라도 뭐 적화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사상적으로 일단 이 사람을 포섭하잖아요. 일단 한번 끌고 갔어.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알겠어요 이분들이 사상에 대해서 그냥 두 달 걸렸어, 열심히 두 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한 암살 작전 중에 가장 성공적인 작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례적인 수법을 써가면서 했어야만 왜 했는지를 했느냐.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가 김정은으로 밝혀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정상 국가를 만들겠다고 김정은이 나름 노력을 하던 시기고 또 뭐 핵무기도 쏘고 이러면서 굉장히 뭐 국제적으로도 압박 이런 코너에 몰려있던 시기였는데 여기다가 또 뭐 암살자라는 그런 또 오명까지 쓰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솔직히 정말 이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북한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이런 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암살을 진행을 하면은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은 뭐 그렇게 죽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묻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은 일단은 그 외국인들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잡힌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잡힌단 말이죠. 이들을 취조해야지 그 윗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은 진짜 범행을 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증발이죠. 일단은 빠져나가게 된 물증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심증을 한다 해도 물증 되나 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이 한 짓이 아닌 거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무서운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면 두안도 그렇고 시티도 그렇고 과연 몰랐을까 이거를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황상 그 영화 암살자들도 그렇고 정황상 그 두 여인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며칠 전에 뭐 나 여기서 곧 뭐 동영상 찍어서 데뷔할 것이다 올린 것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그 북한 공작원이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 두 여인이 이번 그 암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데려갔든지 내가 죽였을 거예요, 둘 다. 근데 그 2월 13일 그 암살이 있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냥 연락 두절. 그러니까 방치해버린 거예요. 되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는 방식. 얘네들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쏠리거든요. 맞아.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데뷔하는 저 거예요. 연예인이지. 그럼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의심하게 되진 않는 거지. 실제로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이 저렇게 막 즐거워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북한 공작원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지. 김정남 암살 디데이는 지금 따각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북한 공작원이 8명이나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이걸 치밀하게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전은 한 1회밖에 안 되는데. 그쵸. 근데 지금 연습을 하는데 눈에 열심히 안 발라. 아우 막 조바심 나지. 조바심 그러니까 나지. 막 아까 문자로 막 가스라이팅하고. 아니 그래서 김성민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이번에 제가 뭐야 또 좀. 공작원 8명의 정체를 가져와 봤는데 한 분. 야. 네, 얼마나 역할이 굉장히 구성이 딱딱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암살 사건의 형광성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그림을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서기관까지 했으니까 이제 외교에 굉장히 능했던 거죠. 외교에 능했고 그리고 리정철은 이제 가족들하고 일단은 먼저 와가지고 거기에서 1년 정도 살면서 거기를 주변을 좀 이제 좀 잘 아는구나. 아는 거죠. 지역을 네. 알아야 되는. 주변을 잘 알았고 그리고 이 김우길 고려항공 승무원입니다. 오, 승무원이지. 승무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 승무원이 간첩. 의심받지도 않을 때. 그렇지. 승무원이니까. 네, 그리고 이 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섭 이제 가가지고 현장에 이제 포섭하고 교육시키고 현장 요원들. 현장 요원들. 제대로 잘 아는 사람들. 이 판을 좀 보시면요. 네.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셋은 범행 직후에도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위에 3명. 예.
저희가 현지에서 취재를 했거든요. 이 8명이 고가의 아파트먼트를 렌트를 합니다. 장기간. 그리고 그 안에 비밀의 방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상황실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상황실 안에는 뭐가 있냐면 김정남과 관련된 모든 첩보, 김정남의 동선 같은 정보들을 이 상황판에 놓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왔던 거고, 그 시각 김정남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치고 마카오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옵니다. 그리고 D-Day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비행기 전광판을 보고 무인 발권기로 향하던 김정남에게 바로 철저하게 계획됐던 작전이 실행되는 거죠. 그 시각 이 두 여성의 옆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다. 자, 이 장면을 영화 암살자들에서 놓치지 않고 재조명했습니다. 보시죠. 자, 암살 1시간 전입니다. 오전 8시쯤에. Middle acid video on the 13th is very important. So I wear long sleeve white shirt with arrow print, and I make hairstyle like way and my. 그러니까 전날이 중요한 날이라고 그러니까. 화장도 예쁘겠다. Middle acid 머리에 뭐 company trained new actor and actress to make more effect video and put on YouTube. 암살 4분 전 이제 김정남이 공항에 등장을 A new 합니다. actor, he a fast man and no hair. This is Kim Jong-nam. He's looking at the board. Check out his flight to Macau. If you look very closely, this over here is CD. 아, CT가 근방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She is standing next to his 기둥 column. 옆에. She is not alone over here. She is actually with Mr. Chang, who is hiding behind this column. And over here, waiting at the table, is Hanamori, the mastermind. You can see that when Kim Jong-nam enters, Hanamori walks towards Mr. Chang and Siti Aisha, indicating that Kim Jong-nam is coming. And as Kim Jong-nam is walking towards the kiosk, you can see that Siti moves and hid behind this column. And now he can see Mr. Chang walk past Kim Jong-nam to watch the attack happen. He stumbled back. It's very possible for him to actually start to feel the effect of the VX chemical right away. Dan dia itu bereaksi yang sangat kayak gitu kan, dan aku juga kaget. Saya pun ikut lari gitu. As Kim Jong-nam was dying, these North Koreans, they were subsequently seen in the CCTV going towards the toilet and they changed their clothes. Then they were immediately met by the secretary of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staff in the air corridor, who facilitated their easy passage through the immigration. You look here at this moment, you can see them laughing. This is like within 2 hours after they killed him. 야, 성공했다는 막 그런. 저희가 그 CCTV 영상을 보면은 이제 김정남이 상당히 뭐 자유분방하게 혼자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김정남이 항상 그렇게 다닌 건 아닙니다. 마카오에 있을 때는 본인의 신변 위협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늘 경찰들을 데리고 다녔고 아마 중국 당국에서 붙여줬겠죠. 공안이지, 공안. 네, 공안에서 붙여줬겠죠. 중국 공안이 붙어요. 근데 왜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잖아. 네, 말레이시아고 뭐 김정남이 왜 말레이시아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항에서 사람들이 많은 공항에서 누가 대놓고 날 죽이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김정남만 했냐? 북한 공작원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설마 우리가
공항에서 당신을 죽일 거라고 상상 못하지 우리는 당신이 상상 못하는 그 점을 파고들 거야. 그리고 암살을 하자마자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공항이면 바로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공항을 살해 장소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소름이다. 북한이 왜 하필 이 말레이시아를 택했나 우리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정남이 살고 있는 곳은 마카오입니다. 맞아요. 마카오는 중국용이고 그렇지. 앞서 얘기했지만 중국 공안이 지금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어요. 김정일의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이런 김정남을 사실 중국에서 이제 어쩌고 살해했다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정남이 빠져나오길 기다렸는데 마침 말레이시아야. 그만큼 북한이 이거 다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정남을 미국, 한국, 중국, 북한 정보원들이 김정남 주변에 엄청 몰려 있었죠. 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가족이 통째로 가서 거기에 김정남이 아파트 옆에 아파트에서 생활한 적도 일부러. 제가 의문인 거는 뭐냐면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드물게 북한이랑 정상 외교를 맺고 있는 나라예요. 정말 드물게. 일단 썼죠. 대사관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북한이랑 친한 국가인데 거기에 가면서 수행원 없이 공항에 저기 공개되는 장소에 간다라는 게 잠깐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잠깐이니까. 있고.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아주 호기죠. 왜냐하면 1973년 이후에 그 정식으로 대사관을 교환할 정도의 맞아요. 관계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레이시아가 북한 사람들은 무비자 입국을 맞아요. 오. 되게 친해. 옛날에 친했어. 범행하기 너무나 쉬웠던 거죠. 네.